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30년 농약쟁이 농약 지식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자, 전편 농약 지식 채널 줄거리는 농약이 무엇인고 하는 거였습니다. 잠깐 줄거리를 보시면은 지난번 했던 거 요약을 해보면 농약은 약이기에 당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판매하시는 분도 당당해야 되고 사용하시는 분도 당당하게 사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약은 의사가 처방하고 약사가 판매합니다. 농약은 농부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농부는 할 일이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약은 약이기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농약은 아껴 써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농약 같은 경우는 우리의 어떤 부분은 일꾼이죠. 이 일꾼을 너무 푸대접하면은 나중에 그 푸대접한 것이 저희한테 돌아옵니다. 저희가 남용해서도 안 되고 오용해서도 안 되고 농약을 약으로 사용을 해야만 합니다. 고마운 존재이기 때문에 약으로서 지켜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예, 오늘 세 번째 듣고 말하고픈 주제는 농약이 무엇인고 2편입니다. 지금 기본편만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농가에서 농부님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아는데 제가 농가를 돌아다니고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걸리는 게 기본이더라고요. 이 기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작물보호를 하는데 방향을 정확히 잡는 겁니다. 작물보호는 두 번의 기회를 잘 안 줍니다. 한 번의 기회인데 그 기회를 놓치게 되면은 참 고생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근데 나중에 한참 어떤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 기본적인 것을 몰라서 어떤 면에서 방향을 잘못 설정하는 그런 농가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좀 느리게 가지만은 저는 기본을 먼저 알고 저하고 눈높이가 맞춰졌을 때 그 다음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기본편으로 농약 분류를 할 줄 알면 나에게 필요한 약을 고를 수 있다입니다. 농약 보시면 아시겠지만 농약방법에 농약 많죠. 이러한 농약들이 보면은 이렇게 책이 두꺼워요. 이게 농약입니다. 농약 안에 보시면은 이 페이지가 농약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농약이 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럼 이게 농약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이걸 다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 중에는 생산되는 약도 있고 생산 안 되는 약도 있고 또 그 동네에 공급되는 약도 있고 공급이 안 되는 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약을 전체를 안다기는 쉽지 않은 거고 농약 분류를 잘 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필요한 약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을 먼저 갖추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약 기본편으로 먼저 농약 분류
어떤 각도로 보면은 같은 농약이지만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고 이 분류를 좀 알면은 농가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방제력이라든가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편에 말씀드릴 것은 농약의 과거, 현재, 과연 농약은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그걸 알문해서 미래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농약의 어떤 흐름을 먼저 알아야지 그 다음에 분류를 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첫 번째 주제로 농약 과거, 현재 그걸 정해봤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분류 방법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농약 재료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제조 형태에 따른 분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이런 분류가 여러 개 있는데 또 유효 성분의 화학 계통에 따른 분류, 그 다음에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 보통 이런 분류들은 지금까지 농약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다가 했을 때 기존의 분류 방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류가 그냥 분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분류가 됐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이걸 알아야지 이걸 할 수 있다. 그래서 옆에 지금 써놨었는데 사용 목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보통 하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약재를 보관한다든가 약해 그런 쪽에서의 어떤 그 정보를 얻을 때 이런 분류를 알면 편하죠. 농약 재료에 따른 분류, 농작업이라든가 친환경 그쪽에 그 다음에 제조 형태에 대한 것들, 그건 농작업이나 안전에 대해서 필요로 할 때는 이런 분류를 좀 알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유효 성분에 대한 화학적 계통 되게 중요하죠. 어렵죠. 네, 농작업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방제력이죠. 자기가 1년 동안 어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순서를 정할 때 이런 어떤 계통을 알면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안전, 사용자의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알기 편하게 돼 있고 특히 약재 특성, 우리가 이제 저항성이라든가 했을 때 계통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화학 계통에 대한 분류를 갖고서 그런 쪽에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죠. 다음은 사용 방법에 따른 분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재 특성이라든가 어떤 저항성을 어떤 대비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기준 분류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30년 농약쟁이인 제가 추가 분류를 해가지고 농가를 돌아다니다 보니까 농약을 다시 이렇게 분류를 다시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그렇다면은 그렇게 되면은 농가에서 어떤 방제, 작물 보호하는데 방제력을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추가해봤습니다. 약재 특성에 따른 분류. 이것은 보통 방제력이라든가 살포 방법 할 때 약재의 기본적인 성질대로 분류를 해놓으면은 나중에 거기에 넣기가 정확하게 삽입하기가 쉽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의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약을 사다 보면 약국에서 항상 그렇게 돼 있죠. 식전에 드세요 하고 식전 쏘는 게 있고 식후에 먹어야 될 약이 있고 그렇게 특성이 나눠집니다. 이 농약도 마찬가지로 어떤 약 같은 경우는 빨리 쳐야 되는 게 있고 늦게 쳐야 효과가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먹어서 죽는 약이 있고 접촉해서 죽는 약이 있고 가스 같은 경우는 가스독에 의해서 죽는 게 있고 이 약의 특성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특성을 알면은 방제력을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고 약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 PLS를 하다 보니까 PLS에 맞는 등록사항에 따른 분류, 작물별, 해충별이라든가 이런 분류 방법이
어떤 돼 있으면은 우리 어떤 판매하신 분들이든 사용하신 분들이 훨씬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농작업 시기에 따른 분류. 현재는 해충에 따른 분류라든가 어떤 그 살균제 상용이 판매가 되어 있는데 자기가 개화 시기에 쓸 수 있는 약제, 그 다음에 해충의 초기 발생 때 쓸 수 있는 약제라든가 이렇게 어떤 농작업의 월별 시기에 따라서 사용 가능한 약제를 좀 분류가 돼 있으면은 훨씬 농가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분류 방법은 함께 같이 만들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